자, 이번 시간에는 충돌 현상의 이해에 되겠습니다. 충돌 현상의 이해. 충돌의 개념 및 충돌 과정의 이해, 충격력의 방향과 차량의 거동, 충돌의 개념. 밑에 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뭐 별표 하나 하시죠. 차대차 충돌 현상에서 그 특성을 역할 못한 것 같다.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은 운동량을 서로 교환하는 현상이다. 운동량을 교환한다. 운동량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을 교환하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량을 교환한다. 서로 두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을 교환한대요. 두 물체가 충돌하면 질량이 바뀝니까? 내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을 부딪히면 꽝 부딪히는 순간에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은 크게 됩니까?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변하지 않아.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죠? 속도가 변합니다. 큰 사람은 A 사람이 B 사람한테 꽝 충돌하면 A 사람은 속도가 있었는데 그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죠. B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꽝 충돌하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져요. 운동량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를 주고받고 한다. 라는 이야기죠. 속도를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운동량을 주고받는다. 한 사람의 A차의 운동량은 줄어들고 B차의 운동량은 커지고 B차의 운동량이 왜 커졌습니까? A차가 줬죠. 주고받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 충돌은 반발 현상을 수반한다. 반발한다는 얘기죠. 반발. 이렇게 반발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뭐 똑같은 경우는 반발이 없죠. 벽에다가 뭐 떡을 집어 던지면 떡이 벽에 탕 튕겨 나옵니까? 안 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차대차 충돌 사고에서도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꽝 하게 되면 거의 붙어버리죠. 그죠? 떡처럼 붙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속도가 조금 낮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충돌하게 되면 탕 하고 튕겨서 나가죠. 그래서 차대차 사고에서도 어떤 경우는 탕 튕겨서 나가고 어떤 경우는 꽝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충돌은 운동에너지 일부를 소성 변형 에너지로 소모하는 현상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운동에너지 달려가고 있었죠. 그죠? 서로가 달려오다가 꽝 했어요. 꽝 한 다음에 왜 가만히 있죠? 두 차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가 달려오던 그 운동 에너지 다 어디 갑니까? 오다가 그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꽝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디 가는 거지? 스스로 변형하는데 다 써먹었어요. 우지지직 하는데 그게 다 써먹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우지지직 하면서 열도 발생하고 하지만 그건 좀 작은 거니까 변형하는데 다 담겼다. 운동 에너지가 변형하는 데다 소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다 있는데 그 에너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 형태가 변형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충돌 시 작용하는 힘은 미는 힘과 맞춰 얘기합니다. 꽝 하니까 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충격력의 상대 충돌 속도 방향으로 작용한다. 충격력은 상대 차량의 충돌 속도와 충격력은 상대 차량의 충돌 속도와 같은 방향이다 라는 말을 하면 충격력은 차가 있어요. 차가 이리 와서 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다가 이 차의 뒷부분을 꽝 하면 충격력의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겠죠. 충격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근데 이 방향은 결국 차가 이 달려오던 방향하고 같다. 이 차량의 주행 방향하고 같은 거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편심 충돌 이야기 나옵니다. 편심. 이건 뭐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향심, 편심이 있는데요. 향심은 그냥 한자입니다. 향한다. 어디를?
중심을 향한다. 중심을 향하면은 이 그림에서 향심 충돌, 중심을 향하는 충돌에서는 충격을 당한 차가 회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회전을 안 하죠. 회전을 안 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 나죠? 병진 운동이라는 거예요. 병진 운동. 그래서 회전을 안 해. 그래서 옆으로 밀릴 뿐이야. 오른쪽 그림은 편심 충돌입니다. 중심을 벗어나서 충돌했다는 얘기죠. 중심을 벗어나서 충돌했다. 차가 이랬는데 중심이 이쪽 있죠. 가운데 있는데 여기를 충격해 버렸어. 여기를 때렸어. 그럼 당연히 회전하죠, 그죠? 회전. 그래서 회전이 생깁니다. 편심 충돌에서는 회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충돌의 단계 및 종류 봅시다. 최초 접촉, 그 다음에 최대 맞물림, 그 다음에 분리 및 정지, 이 세 단계를 거친다.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최초 충돌 상태, 두 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차가 접근하고 있는데 A차는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 표시입니다. 전방 표시고요. B차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여기서 지금 접촉되어 있죠, 그죠?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최대 접합 상태 또는 최대 맞물림 상태입니다. 최대 맞물림. 금방 그 2번 바로 위에 2번 있죠. 최대 맞물림 상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와자작 됐을 때, 그때를 최대 맞물림 상태, 최대 접합 상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 되겠죠. 그죠? 서로 떨어진다. 서로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가지 상태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최초 접촉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고자 하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누가 어느 방향에서 왔다, 누가 중앙선 침범에 왔다, 이런 게 최초 접촉 상태, 이 상태를 제일 중요하다. 이걸 알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최대 맞물림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서로 간의 충격이 가장 심하게 된 거지. 그 위치를 가지고 누가 중앙선 침범했다, 당신이 어느 쪽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최초 상태가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기둥을 충격해서 전봇대 같은 거 충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최초 전봇대 같은 경우에 전봇대를 모서리로 충격하는 거예요. 모서리로 꽝 충격하는 경우에는 최초 접촉, 그 다음에 최대 맞물림, 차가 빙 돕니다. 모서리 충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둥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충돌한 다음에 분리되면서 처음에 해오던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진행해 갈 수가 있다. 그거 이야기고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완전 충돌이 있고, 완전 충돌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부분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완전 충돌이라는 것은 정면 충돌이 있고요. 완전 충돌에 정면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추돌이 있습니다. 정면 충돌에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100% 오버레임이 있고 40% 오버레임이 있습니다. 정면 충돌은 이렇게 정면이에요. 정면 꽝 하는 것도 이게 정면인데, 약간이 삐딱하게 충돌하면 이것도 정면이다.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100% 오버랩, 중첩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50% 오버랩, 40% 오버랩. 중첩이 된 양만큼 몇 퍼센트 중첩이 됐다, 오버랩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 다 정면 충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돌은 뭐 뒤에서 때리는 걸 추돌이란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충돌 봅시다. 부분 충돌은 그림만 봅시다. 그림 최초 충돌, 그 다음에 최대 접합, 최종 정지.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향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치듯이 충돌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옆에 측면으로 무지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죠.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크게 방향 전환도 뭐 없을 뿐더러 어떤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네 번째 줄에 있죠. 두 차량이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부분 충돌이라고. 요 밑줄 중요합니다. 두 차량이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부분 충돌이랍니다. 이 그림에서 두 차량이라고 하면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전봇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봇대를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스치듯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통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차가 뭐 60으로 가고 있고, 뒤에 차가 100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빵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60으로 가고 있다가 뒤에서 빠르게 100으로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뒤에서 밀었으니까. 얘는 가려고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빨라지고 얘는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일치하는 속도가 하나 있겠죠. 서로가 똑같은 속도가 하나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공통속도라고 합니다. 공통속도. 그러면 전봇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봇대나 벽 같은 경우는 벽이 없어요. 벽이다. 어마무시한 큰 벽이다. 근데 승용차가 가고 있습니다. 차를 60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가 벽을 꽝 박았다. 공통속도가 얼마죠? 공통속도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은 속도로 되는 것입니다. 벽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얘는 0이야. 0km/h 가만히 있어요. 얘는 60이야. 벽을 박으면 얘는 언젠가 얼마가 됩니까? 얘는 언젠가 0이 될 거예요. 벽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차하고 이거하고 두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되는 속도는 얼마? 0이 되는 거죠. 0. 그 속도는 하나 있죠. 그게 공통속도다. 공통속도.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스치듯이 지나간다. 전봇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전봇대 속도가 0이죠. 가만히 있잖아. 0이죠. 그죠? 근데 승용차는 속도가 있어. 두 차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속도가 있고 그런데 스치듯이 지나가 버리니까 공통속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차가 그냥 계속 가잖아. 가면 차의 속도가 0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공통속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비탄성 충돌을 봅시다. 탄성 충돌은 당구공과 같이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 운동 에너지라고 좀 바꿔주세요. 오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충돌을 말합니다. 탄성 충돌. 그래서 탄성이라는 것은 당구공 같이 당구공이 탄성 충돌을 많이 이제 설명이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를 10km/h로 얘를 꽝 충돌했다. 그럼 얘를 0km/h로 원래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땅 때리는 순간 얘가 얼마로 간다고요? 10km/h. 얘는 얼마? 0. 신기하죠? 얘가 가다가 땅 때리니까 얘는 제로가 탁 멈추고 얘는 고속도 그대로 속도가 탁 바뀌어서 속도가
얘가 가진 속도가 일로 탁 전달이 돼서 얘가 튕겨서 나가는 거죠. 얘가 10 가는 게 10 같다. 이게 완전 탄성 충돌. 완전 탄성이죠. 그러면 얘가 10으로 때렸는데 얘가 5로 튕겨서 나갔다. 그러면 탄성 개수가 0.5가 되겠죠. 0.5. 얘가 10으로 때렸는데 둘 다 떡이 돼서 가만히 떡 섰다. 떡 섰다. 그러면 탄성 개수가 얼마? 0. 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탄성 개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성 개수. 봅시다. 탄성 개수 2는 충돌 전 속도 차이 분의 충돌 후 속도 차이가 탄성 개수가 됩니다. 탄성 개수 맞죠? 반발 개수 비슷합니다. 반발 개수는 충돌 전 속도 차이 분의 충돌 후 속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충돌 전 속도 차이. 얘가 60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가 100으로 가고 있었다. 땅 때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두 차가 이렇게 꽝 충돌했습니다. 충돌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보니까 얘는 100으로 90으로 가고 있었고 얘는 50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 속도 차이. 충돌 전 속도 차이는 얼마죠? 40분의 충돌 후 속도 차이 40.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벽을 충돌한 경우 얘 벽을 예를 들어서 한 30으로 달리다가 벽을 꽝 충돌했어요. 그 다음에 튕겨져 나왔는데 20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20으로 튕겨져 나왔다. 속도가 30으로 가다가 꽝해서 20으로 튕겨져 나왔다. 벽의 속도가 얼마죠? 얘는 항상 0이에요. 항상 0이다. 그죠? 그래서 충돌 전 속도 차이는 벽하고 얘하고 속도 차이는 30이죠. 30. 충돌 전 속도 차이는 30. 충돌 후 튕겨져 나왔다. 충돌 후의 속도 차이는 얼마죠? 얘는 충돌 후 20으로 튕겨져 나왔고 벽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20. 30분의 20이 반발 개수가 되는 거죠. 반발 개수 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충돌 속도를 배워봅시다. 유효충돌 속도가 좀 복잡한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효충돌 속도. 충돌 물체에 생기는 순간적 속도 변화를 유효충돌 속도라고 한다. 유효충돌 속도의 정의를 말은 긴데요. 읽어보시고요.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각 차량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각 차량의 최초 속도와 공동 속도 차이를 유효 충돌 속도라고 한다. 이거 믿죠? 최초 충돌 속도하고 공통 속도의 차이를 유효 충돌 속도라고 한다.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동그라미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 그림 VA0 A 물체의 처음 속도를 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B0의 처음 속도를 VB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다가옵니다. 다가온 상태에서 VC 딱 붙을 때가 VC, 한 물체가 딱 될 때가 VC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붙죠. 무지지 붙어가지고 속도 같아졌어. 그 다음에 가면서 그러지겠죠, 그죠? 다시 그래서 오다가 붙었다. 여기서 붙기 시작해서 쭉 완전히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때 여기 와서 여기 접촉이 될 때부터 접촉이 될 때는 얘가 빠르죠. 빠릅니다. 빠르게 돼서 얘를 무지직 밀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됐을 때는 속도가 그때 같다. 공통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는 거죠. 얘가 빨라지고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붙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VA0 즉 A 물체의 속도 처음 속도 지금 빠르죠. 뒤에서 오는 놈이 빨라요. 그 다음에 B 물체가 느리죠. B 물체의 처음 속도 B 물체가 조금 느려. 요거는 이제 속도죠. 속도 그래프에서 A가 빨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에서 우지직해서 딱 떨어지기 직전 딱 붙은 순간 그 다음에 와자작 그 다음에 떨어지기 직전 이때가 요 그래프가 되고요. 그러면 바로 붙은 시점에서 속도가 빠른 거는 충돌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속도 좀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충돌을 당한 차는 속도가 증가되겠죠. 그죠? 증가되겠다. 그래서 증가된 거를 우리가 여기서 VB라고 하고 나중 VA 처음 속도가 충돌 이후에는 VA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 0입니다. 0자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속도가 무슨 속도냐면 하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하나는 속도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공통속도 VC가 되는 거죠. 두 물체가 속도가 일치하는 VC가 되는 거예요. VC. 공통속도라고 합니다. 공통속도.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유효 충돌 속도가 뭐냐? 유효 충돌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공통 속도 요 차이를 VA의 유효 충돌 속도 VAE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거는 B 물체의 유효 충돌 속도 VBE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얘가 반발 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반발 계수를 곱하면 이게 됩니다. VE 곱하기 VAE가 되는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VBE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보면 왜 그래 되냐면요. 반박계수 VAE 이거보다 반박계수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P추돌차 유효충돌 속도 이쪽이 유효충돌 속도 추돌차 유효충돌 속도는 추돌은 때린 거죠. 때린 차의 유효충돌 속도는 VA0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VC가 된 것이고 P추돌차 추돌을 당한 차의 유효충돌 속도는 VC 빼기 VB0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한 거 다음부터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전 법칙에서 공통 속도에 대해서 정리한 후 상기 유효충돌 대입한 거친 유효충돌을 볼 수 있다. 그 밑에 식은 운동량 보전 법칙에서 구한 내용이고 운동량 보전 법칙도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일단 운동량 보전 법칙을 설명을 해보면요. 두 물체가 로테이션이 MA라서 A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B 물체의 질량,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VA로 가고 있어, VB로 가고 있었다. 그죠? 가고 있었는데
봤는데 공통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빵 순간 합친 거죠. 합체 두 개가 합체가 됐어. 합체가 됐습니다.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래서 붙으면 가다가 붙었어. 어떻게?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죠. MA하고 MB하고 붙었다. 그럼 역대 속도가 V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 충돌 전 운동량, 이게 충돌 전이죠. 충돌 전 MA 운동량이 것은 지각 곱하기 속도니까 VA 플러스 MB 그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VB는 얼마죠? 두 개를 더했죠. MA 플러스 MB 곱하기 V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C 얘가 공통 속도가 되죠. 그래서 VC는 MA 플러스 MB 분의 MA VA 플러스 MB VB가 되겠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고요. 그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VC 공통 속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속도를 구하면 VC를 구했죠. VC를 구하면 우리가 요 차이가 뭐랬죠?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들어볼까요? 예제 중량이 2000이고 속도가 50이다. 이 차량과 중량이 1500이고 속도가 이거다. 인 B차량이 정면 충돌했을 때 양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라.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려면 공통 속도를 구해야 된다. 공통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공통 속도는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뭐냐면은 A 차량은 2000 곱하기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속도가 얼마죠? 50.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충돌 후는 충돌 전 운동량의 합. A가 A차고 B차는 어떻게 되죠? B차는 1500 곱하기 마이너스 50. 1500 곱하기 마이너스 50. 얘가 충돌 전 운동량이죠, 그죠?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 충돌 후는 두 개가 붙은 상태죠. 딱 붙었으니까 질량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2000 더하기 1500 하고 속도는 얼마? 속도는 몰라. 20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는 몰라. 그래서 VC는 2000 더하기 1500 분의 2000 곱하기 50 빼기 1500 곱하기 50 하면 그럼 7.14 7.14 즉 7.14 여기가 7.14라는 얘기예요. 7.14 충돌 전 A의 속도는 얼마였죠? 50이었죠. 50 빼기 7.14 하면 A차의 유효충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B차는 7.14 빼기 마이너스 50 하면은 57.14가 되는 것이죠. 자, 유효충 속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